이번에는 물질 모델링 가운데 이제 건축, 건축 부분의 역사 뭐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조각하고 마찬가지로 건축의 역사는 객체 변화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그 원시 시대에는 객체가 자연물이었고 이건 이제 조각하고 지금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동굴이나 수열이나 지성묘, 뭐 고인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건축물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고대에 가면은 신인데 인간을 닮은 신, 그리고 이제 이데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피라밋, 이게 이제 그 이집트 시대에 왕이 그 무덤인데, 왕이 그 묻혀 있는 무덤인데 왕을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파로가 이렇게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파로라는 말이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었던 왕이 죽은 시체를 묻어놓은 무덤. 그래서 피라미드는 이렇게 신성시했죠. 건축이 되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그래서 신이 사는 궁전 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전 건축, 그리스 시대, 로마 초기 시대, 이때는 아직도 인간적인 면이 있죠. 왕이라고 하는 실제 살아있는 현존하는 그 인간이 신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래서 막강한 이제 권력과 권위 이런 거를 과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게 궁전, 그리고 이제 신을 모시는 신전. 그러니까 왕의 권위라는 게 신이 부여받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그 신성을 자기 권력의 뿌리라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그래서 막 가서 신한테 제사도 지내고 뭐 신전에 가서 뭔가 그 자기가 신탁을 받고 왕 노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비추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성과 어떤 논리성,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투표하듯이 국민의 이성적 판단에 저기 어떤 자기의 권위를 맡기는 게 아니라 신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권력을 누리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작품들도 다 그렇게 그런 왕의 신적인 권위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 주로 전력을 투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을 많이 짓는 거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은 이제는 완전히 신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죠? 중세에는 기독교를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식 그 국가의 종교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 이퀄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절대 권력을 이제 쥐게 되는데 그 신을 너무 키워놨죠. 그래서 교황이 이제 왕 노릇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세 역사에 보면 그 중세 뭐 영화,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이런 것도 보면은 교황하고 이제 왕하고 대판 싸우는 그런 그 소재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이기죠. 교황을 꺾어 누르고 그 중세 후반으로 가면 왕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은 망하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그게 근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 이제 그 돈을 많이 번 귀족들이 자기가 뭐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왕권하고 결탁을 해서 귀족들이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이런 게 이제 근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그 왕정에 반항하는 이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민주화로 가는 거죠. 현대 사회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민주국가로 지금 바뀐 게 불과 한 400~5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되죠. 그 왕정이 조선시대 말기까지 갔으니까 그 일제강점기 거치고 나서 해방 후에 또 이제 왕 흉내내는 어떤 독재 정권들이 득세를 했었죠. 그러다가 제대로 이 국민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민주화가 된 게 6월 30일 그죠? 1987년 그때부터 사실 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그 후에도 또 이제 그 유럽에서도 왕정 복고 운동이니 쫓겨난 왕들이 다시 자기네들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마찬가지로 독재 권력은 늘 호시탐탐 노립니다. 자기네들이 그 독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려요. 즉 우리나라도 그런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죠. 하여튼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죠. 아무튼 이 중세에는 신이 득세하던 시대고 근세로 넘어오면서 근대로 가면서 이제 인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중세에는 주로 거의 뭐 작품들이 다 성당이에요. 성당의 유물들, 벽화들, 거기에 장식품들 이런 게 거의 이 당시 중세 천년에 남겨진 유물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유럽 여행하면 좀 지겨울 거예요. 전부 성당만 돌아다녀요.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은 그 전부 성화, 성에 관련된 부조물, 거의 이런 거라서 좀 재미없죠. 그러다가 그 미켈란젤로 무슨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의 작품조차도 성당이 벽화잖아요. 그리고 조각 작품도 보면은 신의 모습, 제자의 모습, 그 예수의 제자의 모습 다 그런 게 소재고 너무 오래 갔죠. 1000년이나 갔으니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인간이 등장하면서 바로크, 로코코,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이제 그 객체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왕들이 귀족들이 그 권력을 장악하니까 신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자기네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아주 호화롭게 살던 모습들 이런 거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그게 이제 로코코, 바로크 이후 로코코 시대 아주 극치에 이르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고울 리가 없죠. 고운 눈으로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라는 게 다시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과도기. 이때는 그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이런 거에서는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조들이 등장을 해요. 건축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보면은 궁전, 이건 이제 그 귀족들이 자기네들 호화로운 생활을 건축에다가 표현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성을 짓는다든지 장원, 그 다음에 이제 극장, 이게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음악 감상하고 갤러리, 예술 작품 감상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이런 게 이제 과도기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가 시작되면서 인상파, 그 감각 인상을 직접 그 눈에 비친 대로 이제 비세 예술이라고 그러죠. 이 인상파를. 그런 예술이 등장을 하고 지성, 그 다음에
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가 점차 이 객체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개인의 그 건물, 그러니까 개인의 뭐 저택이라든가 궁전 같은 아주 뭐 큰 집을 개인이 소유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도서관, 기능성을 그 강조한 건물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박물관, 뭐 대학 건물 이런 것들이 건축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 현대 건축,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의 현대 건축, 이때는 그 이성의 영역이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 추상, 뭐 기능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상업용 건물, 그러니까 뭐 기념비적 건물, 에펠탑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 그건 이제 근대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뭐 CN 타워 미국의, 그래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그 무역센터 불탔지만, 그런 그 상업용 건물들이 이제 이 건축의 상징물처럼, 그 왜 뭐 우리나라 삼성이 졌다고 하나요? 그 쿠알라룸푸르의 그 이렇게 높은 건물들 이런 것들이 되게 뭐 호텔, 그죠? 지금 어디에요? 저기 그 중동 이런 데 가면은 서로 그냥 높은 빌딩 지으려고 그 경쟁들을 하다시피 하죠. 무슨 뭐 스키장, 무슨 뭐 극장, 또 우리나라 보면은 이 올림픽 이런 거, 축구 뭐 이런 거 유치한다고 그 스포츠 컴플렉스 이런 것들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 왕조 시대에는 되게 궁전, 그런 거가 주로 건축물로 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잘 안 짓죠. 근데 아직도 그런 풍조가 좀 남아 있긴 해요. 그 구청 청사를 그냥 뭐 그야말로 궁전처럼 짓는다든지, 그 법원 건물, 무슨 관공서 이런 거를 그 아직도 호화롭고 크게 짓는 전통은 이게 아직도 조금 좀 미개한 겁니다. 그런 관공서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적 건물 이런 것이 더 이 중요한 그 건축물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근데 아직도 뭐 이제 관공서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건,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건축 문화는 좀 덜 현대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건축의 역사는 이 객체의 변화, 뭐를 표현하려고 했던가. 예술도 이렇죠. 예술도 이렇게 상업용 예술 막 이런 것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건축 재료를 한번 시대별로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원시 시대에는 풀, 나무, 흙, 이렇게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건축 재료를 많이 쓰였고, 고대에 오면 이제 그 대량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돌을 깎든지, 석회, 그 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시대에는 주로 이제 돌을 많이 썼죠. 그러다가 이 그리스 그리고 이슬람 이쪽에서는 벽돌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돌이 없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벽돌을 막 뭐 1000일씩 말려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돌처럼 그 건축에 사용하고, 대리석은 이제 계속 건축의 소재로 쓰입니다. 중세에도 대리석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붕 건축 기술이 늦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고전 시대, 그러니까 콜로세움이라든가 이런데 지붕이 남아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중세에 지은 건물들은 아치 형태나 이게 뭐 볼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약간 휘어진 아치 형태 비슷해요. 근데 아치는 완전히 이렇게 그 원을 그리는 형태고, 그거와 이제 유사하지만 뭔가
기둥 없이도 이렇게 가운데를 버틸 수 있는 돌을 막 맞물려 가지고 그런 건축 기술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돌만으로도 대리석만으로도 이렇게 개선문 같은 걸 만들고 아치 형태의 그 건축 구조물들 지붕을 이제 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 대신 넓을 수가 없죠. 다 이렇게 간격이 좁아야지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돌, 나무 그리고 이제 그 나무도 이제 사용을 하고요. 벽돌, 그러니까 돌, 나무, 벽돌이 주요 건축 자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오면은 철을 쓰기 시작합니다. 쇠가 이제 대량 생산되면서 근대에는 건축 그 재료로 많이 철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량 그리고 이제 뭐 에펠탑 같은 것도 이제 완전히 철로다가 세운 건축물이죠. 그리고 이제 근대 후기에 이제 시멘트가 등장을 해요. 물론 저기 그 옛날 고대에 쓰던 석회도 일종의 시멘트의 일종이에요. 근데 현대 우리가 쓰는 그런 시멘트처럼 견고하게 돌 못지않게 견고하게 이렇게 양산이 되는 시기는 이제 근대에 와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평면이 넓은 건축물들, 그러니까 현대 건축물도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기둥만 세우고도 가운데 철근을 집어넣고 이 시멘트로다가 그 콘크리트를 해서 넓은 면적을 만들어내죠. 그 외 프랑스의 그 르꼬르부지에 그 건축가가 그런 평면 건축에 이제 어찌 보면 선구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시멘트가 이제 본격적인 건축 재료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 건물은 시멘트 없이 못 진다 할 정도로 시멘트를 많이 쓰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거기에 합성물, 인간이 만든 그런 다양한 소재들, 뭐 요새는 뭐 나노 소재까지 등장을 할 정도니까요. 뭐 플라스틱 소재, 스티로폼 이런 온갖 그 인공물들이 이제 그 건축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서양 건축물을 우리가 볼 때 특히 이제 그 로마 그 중세 건축을 볼 때 양식을 요걸 알면 조금 더 그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 그 토스카나 지역의 그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맨 앞에 거 이게 이제 아무런 뭐 이렇게 그 무늬가 없죠. 밋밋한 형태의 이 기둥, 이걸 이제 범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을 떠받치는 그 기둥이죠. 이거의 양식이 이런 투스카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리아 방식. 요거는 이제 이렇게 홈이 파져가지고 무늬가 세로 무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오니아 방식은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소라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우아하죠. 이렇게 아름답게 끄트머리를 장식을 하는 이런 게 등장을 해요. 이게 이오니아 방식이고 이게 이제 코린트 방식, 코린티안 코린트 방식은 이렇게 정교한 무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아름다워지죠. 그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작품을 만들면 힘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결합한 게 이제 컴포짓 방식, 결합 방식이죠. 이 맨 마지막 거. 그래서 이렇게 5개 범주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서양 건축에서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현대 건축에서도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 뭐 관청 건물을 질 때나 좀 저택, 부자들이 저택을 질 때는 그 기둥을 이런 문양을 넣어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티안 요 3가지가 주죠. 이것들을 결합해서 이제 컴포짓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원형은 이제 이 투스카나 방식에서 시작된 거다. 요 정도의 이제 건축 상식을 갖고 건축물을 보면 좀 더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러니까 수메르면은 아주 그 뭐예요? BC 2100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2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고대 건축이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르 왕조가 하늘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슬람 문명에서는 이 뭐 성당 이런 게 아니라 지구라트라고 하는 성소, 일종의 신전인 거죠. 이런 걸 지었어요. 그래서 수메르의 신 그 난나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을, 이 지구라트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벽돌을 썼다고 그래요. 진흙을 잘 말려서 만든 벽돌로 만들어졌고, 이라크 남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바빌로니아, 이것도 이슬람 문명이죠. 바빌로니아 왕국의 지구라트. 이건 이제 상상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었다고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 같은데, 이게 이제 바벨탑 아니겠느냐. 그 왜 성경에도 나오죠. 바벨탑을 그 모세가 그 헐라고 쉽게 그 산에서 이렇게 쉽게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오면서 이 바벨탑 갖고 서로 이 언어 때문에 이방인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거를 이제 그 통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게 신이 하늘에 있다고 믿고 그걸로 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쌓아 올린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을 향한 동경심, 인간의 욕망, 이런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하던, 건축의 소재가 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또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그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여신이 이제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 이슈타르 신을 기리기 위한 이 건물로 들어가는 건물의 부조들, 벽에 이렇게 그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건축물이고 이 부조물들 여기다 이렇게 새기는 것들 있죠. 여기 뭐 사자 모습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들이 여러 개 그려져 있잖아요. 이건 조각인데, 이 문은 이제 건축이죠. 그래서 이 이슈타르가 미, 연애, 전쟁, 다산, 권력, 섹스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넘어오면 고전 건축 시대가 등장하는 거죠. 고대죠, 아직 고대. 그게 이제 그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이게 이제 거대 건축물. 이 피라미드도 뭐 그 여러 가지 형태 변화를 겪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시기에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이슬람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게 저기에도 있죠. 백악관 앞에도 오벨리스크. 하여튼 이 고대 건축 그리고 이제 고전주의로 넘어가면서 신이 이제 그 주요 소재가 되고요. 건축물도 신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신이 사는 건축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권위와 권력 이런 거를 이제 이 건물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사를 왕이 지내니까 왕은 신과 이제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권력과 권위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룩소르 신전이라는 이집트의 이제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거 뭐 파르테논 신전 잘 아는 여러분도 알죠?
여기에 이제 그 아테나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처녀신 아테나의 조각상이 이제 모셔져 있고, 건축 양식은 이제 도리스. 기원전 447년에서 432년에 지어졌다고 그래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지방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건축은 그 신전 건축이라는 게 다 신들이 사는 집으로 생각하고 이제 건물을 지은 거죠.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신보다는 왕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왕이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죠. 로마 초기에. 그러다가 아예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이제 중세가 시작하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까지는 아직은 그 왕의 권력이 신 못지않게 득세를 하던 그런 시절에 이런 건물들 지었던 겁니다. 콜로세움. 여기 주체는 정확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뭐 서기 70년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걸 착공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아들이 티투스 황제가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는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건축이라고 하는 모델의 주체는 이거를 누가 지으려고 했는가, 그게 더 주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하고 티투스 황제가 이 콜로세움의 주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고용된 설계사가, 건축 설계사가 이 건물을 설계했겠죠. 객체는 이제 그 당시에 존재하던 다른 운동장이나 뭐 원형극장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했고, 의도는 여기서 이제 검투사 경기를 벌이고, 이 안에 여러 개 이렇게 장소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해상 전투를 재현하고 뭐 고전극도 상연하고, 그런 무대로서 그 왕이 백성들하고 같이 어떤 행사를 하는 장소로 이 건축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세 가지 건축 양식, 그러니까 1층은 도리아 양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은 코린트식, 이런 식으로 그 건물을 층마다 다른 건축 양식으로 이 기둥에다가 문양을 새겼다고 합니다. 또 로마 건축으로 유명한 게 이제 파테온 신전이죠. 이게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지은 겁니다. 의도는 그 이때 로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그 이방인들, 족속들이 모여서 같이 교류를 하던 시대라서, 그러니까 이제 영토가 넓게 여러 그 동방 서방을 가로지르는 그런 대영토를 차지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이민족들이 섞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 온갖 신을, 어찌 보면 잡신이죠. 잡신을 다 모시는 신전으로 이 판테온 신전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건축을 지었고, 객체는 아그리파의 이제 판테온. 그러니까 원래 이런 유사한 건물이 있었대요. 아그리파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실되고 헐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건을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새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돼서 우리가 이제 가서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소재가 대부분 이게
신이에요. 근데 로마 초기에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그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300년 BC, 그러니까 AD 300년, 313년 정확히는 그 이전에는 이게 이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었고 기독교는 오히려 박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신인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기독교의 신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소재도 건축의 소재도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신들이 소재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이 왕하고 다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은 또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뭔가 교류를 하고 있다, 사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내세워서 자기가 이런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걸 정당화시키려고 늘 이렇게 신전을 드나들고 신하고 무슨 대화를 한 것처럼 백성들한테 이렇게 쇼를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로서 이제 건축물도 이용이 됐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세 이전의 건축 사였고요. 다음에 이제 중세 이후 현대까지의 이 건축 모델링 역사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